분명히 뭐 3심까지 끌고 갈 사람들 같은데 아니 30을 끌고 가요? 되게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진상이네. 변호사 사칭해가지고 약간 법조인 행세를 하거든요. 또라이네 또라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6개월 전쯤에 네. 제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돼가지고 원장님 뵈러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뭐 상황이 조금 뭐 곤란했었는데 여러 조언 주셔가지고 뭐 적당히 잘 넘겼습니다. 뭐 소송 중에 있고요. 네.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임대인으로부터 폭행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 퇴거할 때 이제 뭐 시간 같은 거 잘 해두고 임차권 등기 이제 잘 하면 된다고 조언 주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거 침입까지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형사건 몇 건 하고 보증금 관련돼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아직 1심 판결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제가 살던 고호실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했는 거고요. 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가압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두 채 추가로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제 경매로 지금 305호 제가 살던 요 주택 네. 경매 개시 시에 채권자인 저는 배당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뭐 돌려받을 그 보증금 원금은 3억 3천인데 이게 낙찰자 인수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저 이외에도 저보다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네. 제가 임차권 등기를 한 이 305호에서 배당을 받아 가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네.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가압류 물건은 안분 배당으로 이제 뭐 가져가게 된다고 제가 배웠었는데 안분 배당 비율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적절히 대처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이제 4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예. 첫 번째, 임차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하실 겁니까? 그 방법밖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기 네. 때문에 예, 해야 됩니다. 임차인 경매 신청 시 배당 신청도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법원에 한번 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경매 신청 시 하는 건 아니고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 요구를 하라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넉넉히 정해주니까 그때 배당 신청을 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즉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지금 전입하고 확정이 가압류보다 빠른 2020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낙찰금에서 배당받아갑니다. 다만 낙찰가가 3억 3천 이하라면 그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제 가압류끼리의 배당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우리는 가압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분 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부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받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집에 있어서는 안분 배당이 맞습니다. 안분 배당이라고 하면 내가 건 돈의 비율만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 가압류권자는 15억이고 우리는 2억 2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받아갈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우린 더 적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많이 받아가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순위 가압류들끼리는 안분을 안 하거든요. 먼저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데 늦게 들어온 거는 우리가 안분을 안 해요. 판결을 받아 놓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 낙찰가가 우리의 보증금보다 못 미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요 가압류 걸어놓은 두 채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네. 뭐 언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어떤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는 예. 상대가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돈이야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야 이걸 한 겁니다. 그건 재판부는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갚아야 될 돈이 맞아? 아니면 혼자 그냥 갚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채무자라면 인정을 안 한 거니까 아직. 그래서 우리 회원님하고 이 임대인하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판결이 딱 나오면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로 바뀝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안분하지 않고 너는 확정된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그냥 소송이라고 할게요. 소송은 언제든 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낙찰가가 본인의 보증금보다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슷비슷할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다 받아갈 거라면 네. 굳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거 거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받아가 버리면 여기서 소송을 해봤자 받아갈 게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가늠이 좀 돼야 됩니다. 아예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천에 한 반 정도 회수를 요거실에서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낙찰가가 2억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 2억 남짓되면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뭐 우리 보증금이 3억 3천인데 네. 아 이게 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뭐 1억 정도 이상 빠진다. 네. 그럼 무조건 하셔야죠. 이거 분명히 뭐 3심까지 끌고 갈 사람들 같은데 그 결과랑 상관없이 아니 30을 끌고 가요? 되게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상이네. 이제 뭐 변호사 사칭해가지고 약간 법조인 행세를 하거든요. 또라이네 또라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아무튼 한 1년 정도는 더 끌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제 제가 뭐 시세 조사해 보기로는 여기서는 3억 3천에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 회수되면은 운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소송 결과랑 상관없이 이 가압류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 가능하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죠. 자 그럼 상대가 진상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예. 말을 이제 살짝 바꿀게요. 예. 오늘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예. 당장 하셔갖고 이거 딱 경매 넣고요. 이것도 경매 넣고요. 재산이 있으면 다 거세요. 지금 이게 실제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우리 회원님한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뭐 시간, 노력 이건 뺄게요. 예.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 예. 예, 이게 경매 신청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몇백만 원은 나중에 내가 오늘 내고 배당으로 받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란 말이야. 하나 넣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래도 내야 됩니다 이거. 딱 분위기상 더 많은 재산 찾아내서 계속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순간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가압류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동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네네. 싹 넣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압류 본안 소송이라는 것도 이제 저쪽에서 진상으로 나온다면은 3심까지 가는 겁니까? 네, 3심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은 나는 돈 안 드니까 이제 채권자들 니들이 까불어 봐야 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의 부담은 똑같겠지만 이 사람은 돈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들어오면은 내가 안 갚을 수는 없잖아. 3심을 간다는 건 내가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 끌려고 가는 거예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나중에 어차피 경매 넘어갈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늦추겠다. 둘째는 상대를 괴롭혀서 합의하겠다. 공짜로는 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는 굉장히 쉬운 소송이에요. 굉장히 쉬운 소송이니까 이거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좀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낫겠다. 되게 쉬운 소송이니까요. 상대가 좀 진상이라는 거지 소송 측면에서 보기에는 너무 쉬운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